땐 언제나 눈물 속에 항상 네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이 듯이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아서야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아련하게 자꾸 떠오르는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서러워 눈물로도 참지 못해 이젠 다른 삶인 걸 알아 우린 같은 추억 같지 않대 서로를 사랑했던 날 그만큼 아파하며 잊혀져 버릴지도 몰라 알아 그 젊은 날의 내 사랑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어 슬피도록 아름다웠던 우리 지난 날의 사랑 오늘의 명곡 감성 락 발라더 K2 김성면 선배님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입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제목처럼 네네. 슬프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김성면 선배님만의 그 감성과 이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서 듣는 이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애절함이 있죠. 김성민 선배 노래는 애창곡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 형이, 친형이 네. 김성면 선배의 광팬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집에서 듣고 같이 따라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면 선배님이 역주행의 아이콘인 거 알고 있어요? 역주행이요. 네네. 노래가 발표가 됐을 때는요, 방송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노래가 워낙 좋으니까 이 입소문을 타서 신유 씨처럼 이게 노래방에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면서 서서히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선배님, 네. 이런 걸 바로 낭중지추라고 하는 거죠. 오. 주머니 속에 송곳. 아하. 꽁꽁 숨어 있어도 네. 훌륭한 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 신유 씨 참 잘했어요. 쓰다듬어 주세요. 네,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오늘의 명곡의 주인공이죠. 네. 김성면 선배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네. 백투더 뮤직 고! 고! 어떻게 널 잊을 수 있어 슬피도록 아름다웠던 우리 지난 날의 사랑 연주는 꽉 차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는 강, 약, 그리고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의 빈 공간이 바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을 느끼고 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노래들인데요. 슬프도록 아름다운은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가사와 애절한 보컬로 김성면만의 록발라드 그 시작을 알린 노래입니다. 김성면은 그 록을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섬세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감정 조절이 탁월한 가수입니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꼭 하나만 바래요 다시 만날까 차라리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락 발라드계의 대부 K2
김성면 선배님입니다. 드디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예. 잘 지내셨죠? 뭐 잘은 못 지냈죠. 코로나 때문에 다 누구나 힘드니까요. 네, 예. 그래도 저는 간간히 미용샵에서 샵이 같아서. 샵이시라면서요. 네네. 같은 분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우리 선배님 노래를 네. 진짜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워풀도 하지만 이 감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감수성이 좋은 가수들도 좀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면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선배님만의 그 감성이 나오질 않거든요. 선배님만의 색깔이 워낙에 독특하게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특히나 락 발라드는 이 감정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노래에 감정이 이렇게 잘 묻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좀 청승맞은 게 있었어요. 아 선배님이? 네네. 어릴 때인데 조용필 선배님의 한오백년 같은 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막 그랬으니까. 야, 진짜 감수성이 좀 남다르시네요. 네. 저는 한오백님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자꾸 와닿던데 어려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창밖에 여자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의 우리 가요계 주류를 이루던 흐름과는 좀 다른 독특한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때부터 조용필 선배님 팬이 됐었고 산울림 그다음에 뭐 김현식 선배님, 들국화 선배님들, 뭐 유재하 선배님들 이런 음악들 많이 좋아했었죠. 또 우리 선배님은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특히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선배님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자 신우 씨가 그런 의미에서 네. 어떻게 좀 한 소절 좀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손을 한번 머리 위로 한번 올릴까요? 아, 예. 자, 다 같이. 네.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대신에. 다 같이. 그댈 영원히 지켜줘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모든 스태프분이 떼창으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 아유, 있는 일인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그 정도로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남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일단은 그 남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가사들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맞아요.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에서 주는 메시지. 가사와 그리고 남자들이 또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고음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음 지르고 이러는 거. 환자들 많아요. 예. 저 하늘 위에서 네 머리 위에 떨어진 나의 눈물의 은비. 아니 또 군 복무 시절에도 그렇게 아. 인기가 많으셨다고요.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반기 문선대 공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사병 요즘 말하는 연애사병 같이 나와서 막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중대장님이 올라더니 몇 번 훈련병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 올라갔죠. 그래 올라갔는데 자기네들은 다 노래를 맞춰놨더라고요. 사랑과 우정사의 반주를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전 사병이 다 막 합장을 하니까 뒤에서 사단장님이 쟤는 안 되겠다. 쟤는 군악대를 보내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이런 분위기로 조성이 됐었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아니, 선배님, 근데 사랑과 우정 사이는 피노키오 노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사랑과 우정 사이는 제가 피노키오라고 그러면 사랑과 우정 사이 불렀다 그러면 야 그건 멍창들도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야 그 노래도 네가 불렀니? 그럴 때가 있어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음반이 그 9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피노키오란 팀이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전체가 다 나왔어요. 회사에서 다 나온 상태에서 활동을 전혀 또 2년 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2년 동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니까 2년 뒤에 가요톱10에서
1위 후보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1위가 됐어요. 그래서 1위가 됐는데 홍보도 없이 가수도 없는데 가요톱10 1위 하자마자 원래 그때 제가 계속 활동을 했으면 지금 같은 인지도는 아니었을 텐데 4월 달에 1위하고 7월 달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절이 된 거죠. 그냥 딱. 4월 마지막 주 생방송 가요톱10 1위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입니까? 내 801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네. 자, 꽃다발과 트로피.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수입도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그 음반으로서나 그런 걸로서는 뭐 단돈 1원도 받은 적 못 받았죠. 왜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소속사와 가수와의 그 계약서 같은 계약 관계가 가불관계가. 너무 가불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음반이 많이 나가도 벌 수가 없는 상황. 아니 그럼 그때 수입이 없었잖아요. 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로서 사랑과 우정 사이로서는 어차피 활동을 못 하고 있다. 2년 뒤에 가요톱 10 1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입이 생겨야 될 시점이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니까요. 아, 그 나라에서 주는 밥을 드시는 네, 거예요? 그러고 있었죠. 그럼 사랑과 우정 사이가 그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의 저를 K2 김성면이 있도록 지금 K2 김성면으로서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곡이죠. 정말 고맙고 감사한 곡이죠.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가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지만 아닌 거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 너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떠나리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K2가 군대에 있을 때 만들어졌다. 그때 이제 군악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음반 작업을 퇴근하면은 가서 또 밤에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이제 된 게 95년도에 제가 이제 거의 나올 때쯤 돼갖고 4개월, 5개월 전에 먼저 음반이 틀렸죠. K2 1집이. 아, 그러면 제대하시기 전에 네네. K2 1집은 음반은 벌써 발매가 된 상황. 힘들었었던 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점은 그 외국 직배사에서 K2를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이 음반이 10만 장이 넘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러셨대요. 오. 이유는 뭐냐면 피노키오 출신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피노키오 이름을 안 쓰면 K2 생뚱맞은 뚱딴지 같이 K2가 나왔지? 근데 보컬은 군대 갔어. 그러면 방송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제가 피노키오에 있었으며 제 그 활동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음반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음반이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40만 장이 팔립니다. 그렇게 헤매였지 내가 갖지 못한 많은 것들로 네 곁에 가려 해도 나를 막아선 벽 그건 내 현실 너 때문에 K2라는 그 이름이 군대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 군대에 가면은 K2 총 소총 이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K2 소총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피노키오라는 팀을 활동할 때 이제 몇 번 방송 가요 프로 같은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죠. 막 이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글자는 아닌 것 같다. 예,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팀을 만들면은 꼭 세 글자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K2라는 외화가 있었어요. 외국 영화인데 등반하는 영화였어요. 예, 예.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무심코 보고 있는데 대사가 하나가 탁 심장에 와서 꽂혔어요. 뭐냐면 너는 에베레스트도 등반을 완등을 했고 다 했는데 네가 왜 K2만 그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목숨까지 위험해가면서. 근데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에베레스트고 K2는 두 번째 봉우리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봉우리는 K2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나도 음악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남들이 쉽게 오르지 못하는 나만의 음악적인 봉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이름대로 가나 봐요. 어떻게 보면 1집부터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예. 이런 기구한 거 빼면은 기구한 거 빼면은 정말로 꿈을 일찍 이룬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1집 슬프도록 아름다운입니다. 이 곡들이 다 군 복무 중에 이제 네네. 만들어진 곡들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슬프도록 아름다운은 사실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네네. 피노키오 시절에 미리 연습실에서 미리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피노키오 연습실이 대방동에 어떤 연습실이 있었는데
밴드 연습이 끝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저랑 누구랑 남았냐면은 피노키오 기타리스트였던 지금의 포지션 기타리스트이신 안정원 씨랑 네네. 저랑만 연습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정원 씨는 건반을 치면서 팝송책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팝을 치고 있었고 네네. 저는 한쪽에서 혼자 캔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잠깐만 그랬어요. 그 코드 한 번만 눌러줘봐 다시 한 번만. 그러면서 지금의 그리움의 끝에는 그때는 물론 가사가 없었으니까 But I take it down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당시에 피노키오 사장님이 그 노래에 너무 이제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언제 낼까? 우리 언제 낼까?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피노키오 팀 전체가 다 회사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움의 끝엔 언제나 눈물 속에 항상 네가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아픔인 듯 시린 추억이 가슴 속에 남아서야 어느 하늘 아래 있을까 아련하게 자꾸 떠오르는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서러워 눈물로도 참지 못해 이젠 다른 삶인 걸 알아 우린 같은 추억 간직한 채로 이
음악가가 아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두도 못 냈던 거고요. 아니 음악을 좋아하긴 너무나 좋아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실 그때는 또 본인의 꿈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는 뭐가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네. 거에 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장남이시고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부모님이 정해주신 부모님이 정해준 치과 의사가 되거나 뭐 그런 류의 그런 것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받으셔서 성면이 이대로 가면 서울대 무난하니까 학군이 근데 안 좋으시니까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딴 동네에서 다녔거든요. 여의도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거기 밴드 선배들이 공연하는 걸 보고 이제 미쳐버린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나도 밴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아버님한테 몰래 음악을 한 10년을 하게 된 거고. 이것도 옛날 사람인데 민방위 훈련이 있었잖아요, 우리 때. 그렇죠. 네. 사이렌 울리면은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사이렌이 울리면은 앰프 들고 지하도로 내려가고 키고 혼자 연습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 노래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너 오늘 나한테 시험 봐. 그러더니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갔어요. 태어나서 첫 오디션이었던 거죠. 친구가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막 부르니까 너 노래 진짜 잘한다. 같이 팀하자. 이렇게 된 게 시작점이었어요. 그 밴드로 연습을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A급 친구들은 밴드는 낮에 강당에서 공연을 하고요. 이진급들은 저녁 때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 무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무대를 서게 된 거예요. 막 두근두근 막 그리고 서로 막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이제 막 캠프파이어 하는데 앞에 팀은 막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불꽃이 쫙 앞으로 가고 막 파이어 불 네, 쭉 날아오는 거야. 그거 하면서 그 노래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막 야 멋있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러고 우리가 딱 이제 그 팀 끝나고 딱 올라갔어요.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뛰어나오시더니 플러그를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 여의도 고등학교가 아파트 촌 안에 있거든요. 주민 제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신고들이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첫 무대가 무산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겠다. 아니 진짜 억울했겠다. 그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그때부터 아마 약간 도끼를 좀 품었던 것 같아요. 나 꼭 하고 말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난 참을 수 없네 비야 내려라 내 손 소나비야 비야 내려라 내 손 우리나라의 최초의 락 옴니버스 앨범. 희귀 LP라고 볼 수 있네요. 이 이게 음반은 앨범이 88년도에 나왔던 88년도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도 이거 중학교 때였을 텐데. 사진으로만 봤지 이렇게 실물 보는 거는 몇십 년 만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거지만 뒤에 사진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얼굴이 제가 아시는 선배님들이 좀 계셔서 많으실 거예요. 하이톤, 크라티아, 아발란시, 오마이갓. 철장미 그리고 블랙 신드롬. 우리나라의 헤비메탈의 어쩐지. 좀 시조새 같은 그런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뭘요? 블랙 신드롬의 리드 보컬 박영철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헤비메탈이란 장르를 어떤 가요계에서 다른 독립시킨 장르로 만들고 싶어요. 그 당시 철장미 음악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저 생각에는 글램 락, 좀 글램한 헤비메탈을 하고 있었어요. 예. 스타일리시했죠. 근데 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순탄하셨는지요? 전혀 순탄치 않았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노예 계약이었어요. 뭐 앨범을 내주는 대신 가져가는 건 없다. 저희 철장미는 1인당 10,000원씩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봐요. 다 슬픈 얘기 다 나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여기서 울어있던 사람인지 아니, 금전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열정이 있었어요. 저희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그 그것만 있으면 나이가 젊고 어렸을 때는 그런 거 하나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 꿈은 이거야. 그러고 그거 갖고 막 용기를 잃지 않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나이가 하나씩 먹어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뭐 생기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 경제적인 거에 또 이렇게 결부가 되잖아요.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개인사인데 22살 때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집안의 장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 둘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할머니까지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군대를 가기 전에 뭔가는 집안의 보탬을 내가 뭐 그래도 되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버그라운드에서 좀 음반을 하나라도 발표를 해야지 집안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싶어서 한 1년에 걸쳐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한 친구가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피노키오 팀이 있는 회사였죠.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추억이 밀려와 눈물에 어지러이 깨져버리면 추억에 져가게 내 가슴 베이고 아파하지 그 좋았던 기억만큼 약속했을지 몰라 널 위해서라면 먼저 돌아선 내 뒷모습이 하지만 이별 말하기 전 와는 밤에 흘린 눈물 하늘만 알 거야 행복한 길 떠나와 슬펐던 사랑에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영원히 그대만 사랑하는 내 존재 모르길 바래 소중한 너희만큼 너의 미래까지 내게 더욱더 소중한 거야 사랑이 식고 떠난다는 내 거짓말이 널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행복한 길 떠나와
소유하지 않는 사람, 재회. 이 집에는 자작곡을 좀 많이 실으셨던 것 같아요. 이 집 때가 거의 그 앨범의 모든 90% 이상을 제가 작곡 작사에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수 매니아들은 이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시더라고요.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분한테 드렸던 노래는 손지창, 김민종 씨 정도 네네. 되고요. 다른 분들한테 의뢰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우리 세대 때는 실용음악과 이런 대학교에 그런 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곡 작사를 한 거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때는 그냥 밴드를 하면서 개발돼서 나온 그런 재능이기 때문에 건반 치면서 뚝딱 해서 누구한테 의뢰받으면 제가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시스템은 못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쓴 곡마다 너무 명곡들이 많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 너만은 모두가 나를 떠나가 버려도 말해줘 너도 느끼고 있잖아 더 이상 나를 피할 순 없어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대신에 그녀 영원히 지켜줘야 해 내가 못 이룬 사랑 이제는 다 모두 이룬 그대 다시 만날 거야 저 하늘 위에서 돌아서기 전엔 흐르면 안 된다고 들게 없네요 4집 음반에 진짜 정성을 많이 들였거든요. 엄청나게 정성 들이고 보통 10곡 만들면은 타이틀 될 만한 2곡 신경 많이 쓰고 나머지는 네, 이렇게 나머지. 예. 저는 10곡 다를 다 그렇게 했었던 곡인데 소속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엉뚱한데도 굉장히 거액의 지출이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나 많이 와서 파산까지 하게 됐거든요. 매달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메꿔야 되지? 맨날 이 머릿속에 이것만 걱정하고 사니까 그때는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가 콘서트에 욕심이 있고 콘서트 누구보다 더 퀄리티 있고 정말 멋진 공연을 하고 싶어서 막 연출가들하고 맨날 싸워가면서 막 흥분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다 버려요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1-2년도 아니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제가 버틴 거고 쉬고 있는 시기에 가끔씩 무대를 오르면은 내 노래를 아직도 떼창을 해주시는 팬들이 계시고 저는 무대 위에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나 살아있구나 그런 힘들 그게 제일 크시죠. 네, 그 힘이. 그런 힘들로 네. 버티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던 너의 꿈 깨어져버린 유리 조각 되어 내 가슴에 흩어져 내리네 추억은 아주 잠시 나를 위로할 뿐 우리 이별 뒤로 아예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오빠 제주 콘서트 할 때도 나 병원에 입원했어가지고 못 가고 막. 못 하고. 육지에서 콘서트 해도 제주에 있으니까 못 가고 아주 난리. 지금은 서울에 네. 계시고. 해발 3,000m에서 수목 한계선이래. 너무 춥고 너무 바람과 눈보라가 세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릎 꿇은 모양으로 있는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나무를 재질을 갖고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있대. 시련이 좀 많았었잖아. 살아온 게 막 우여곡절 많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야속하다, 삶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음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빠가 목소리로. 나는 중간에 너무 오빠 전달이 잘 호흡하는 되는 것까지도 호흡하는 맞아. 소리까지도 그게 들었을 어떤 때 감정으로 전달되는 게 어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말을 안 해도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진짜 명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K2 김성면 오빠 노래가 거의 다 그래요, 저한테는. 본인의 노래를 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가수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해. 내가 판매. 나오면 이게 오빠가 계속 하고 싶은 음악을 K2의 이름처럼 자기만의 음악적 고지를 만들어서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음악.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 만날 거야. 이 저 하늘 위에서 그처럼 바라던 유리의 성을 지어서 근데 다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라이브까지 이거까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노래 불러보니까 아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왜 그러지, 느낌이 왜 다르지, 완전 다른데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모니터링 해보면서 진행을 보면 점진적으로 풀어오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처음에 엄청 없다가 뒤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꿈을 내치다고. 왜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두 분이 락 씬에 있으셔서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이쪽 가요는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그렇게 방향 잡아가서 뭐 작업 계속 또 하면 되는 거고. 꿈을 쫓는 소년? 자신의 꿈을 계속 쫓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뮤지션으로서, 가수로서 해야 될 어떤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표현을 찾아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항상 유지가 돼요. 어떤 곡은요 가사만 7년을 썼대요. 그건 굉장한 정성이거든요. 역시 완벽함을 추구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음악에서도 역시 그거보다 조금 더 상승돼서 완벽한 이런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열심히 돕고 있죠. 제과 음반이라고 얼마나 선배님 그뭐 기다리겠다고 1년도 기다려도 되니까 뭐 1년은 안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배님 앞으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으세요? 제 노래를 통해서, 제 무대를 통해서, 제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음악하는 것과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음악도 그렇고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이제 날 세상에 크게 외치고 싶어. 당당히 나의 꿈을 보여준다고. 이 얼마나 멋진가. 여기 뜨거운 가슴 세상을 하나뿐인 나라고. 때론 외롭고 지쳐
세상 끝에 홀로 버려진 듯 힘든 날들도 견뎌내며 버텨왔던 난 그 누구와도 다른 난 그래 나는 다시 또 일어나 이제 난 세상에 크게 외치고 싶어 당당히 나의 꿈을 보여준다고 이 얼마나 멋진가 여기 뜨거운 가슴 세상을 하나뿐인 나라고 이제 나 세상에 크게 외치고 싶어 그토록 간절했던 날개를 펴고 이 얼마나 멋진가 여기 꿈이 있기에 세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래 실력보다는 악기가 좀 모자란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가지고 왔었나? 뭘 사가지고 와?